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챕터 7 자료형 연산 변수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서부터 지금 실습 수업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좀 중요한 개념들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번 수업은 아마 이론적으로 좀 정리가 될 거고 곧바로 이어서 자료형 연산 변수에 관련된 스크래치 스크립트 만드는 코딩 실습으로 이어서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는 총 5개 절로 나누어져 있는데 자료형 연산 요거 한 개, 그리고 변수에 대한 거 변수 3과 4 이렇게 하나, 그 다음 5번 구조적 자료형, 좀 개념적인 내용들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요 1, 2, 3에 걸쳐서 좀 개념 정리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뭐 스크래치도 프로그래밍 언어다 보니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상응하는 그 예를 들어서 뭐 자바, 뭐 파이썬, C 언어 이런 것들과 상응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뭐 스크래치와 별도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으시면 개념을 좀 알고 접근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컴퓨팅 사고를 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개념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물론 뭐 이런 거를 개념을 이론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모른다고 해서 코딩하고 뭐 하는데 따라하시고 하는 데는 지장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좀 지식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정리 좀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내용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자료형과 연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자료형입니다. 첫 번째. 자, 자료의 개념, 요 예를 보면은 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앱들에서 보면 뭐 로그인 하는 거는 필수적으로 웬만한 어플리케이션들한테는 다 있다, 그죠? 뭐 웹으로 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하든 거기에 보면 뭐 사용자 이름 암호를 예를 들었을 때 여기에 뭐 사용자 이름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그쵸? 보통 아이디로 여러분들 접속 많이 하신다, 그쵸? 아이디와 암호. 그래서 여기 보면 아이디와 암호는 사용자들마다 다 별도의 그 유니크하게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컴퓨터 입장에서는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갖다가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갖다가 자료라고 한다. 자, 그리고 뭐 여기에 또 우리 계산기 같은 예를 들었을 때 계산기에서 보면 요런 우리가 숫자 더하기 빼기 할 때 숫자 같은 거를 막 입력을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요런 입력된 숫자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컴퓨터가 또 처리를 하겠죠. 화면에 출력을 한다든지 파일에 저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료라고 부르는 거고. 또 뭐가 있냐면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마우스 포인트를 클릭을 했는데 뭐 숫자 같은 건 우린 잘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마우스 보이시죠? 좌상단에 클릭을 했다, 뭐 우 하단에 마우스 우클릭을 했다, 뭐 클릭했다 이런 걸 떠나서 마우스에 있는 위치 정보가 있겠죠. 지 나름대로의 뭐 10,50 뭐 935,764 뭐 예를 들자면 그런 숫자적인 정보 데이터들을 또 이렇게 자료로 취급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유의미한 걸로 만들어내는 걸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 마우스 포인터 요것만 딱 봤을 때도 어떤 느낌이 살짝 드냐면 우리 스프라이트의 위치 이런 것들 나왔잖아, 그렇죠? 그런 정보들, 마우스 포인트 위치 이런 것들도 나왔잖아. 그런 거랑 좀 매칭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형이라고 있잖아요. 테스형, 테스형은 아니죠. 그 형이 아닙니다, 맞죠? 여기서 형이라는 거는 타입입니다. 타입. 유형이죠. 유형. 테스형이 아니고 유형이잖아. 테스형 왜 그래? 세상이 왜 그래? 그렇죠? 즐겁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료를 종류별로 구분하는, 그럼 종류가 어떤 것든지 이렇게 보면
첫 번째로 자 숫자가 있어요. 숫자 1, 2, 3, 4, 5, 6 숫자. 자 숫자는 다른 언어에선 디테일하게 많이 나누는데 우린 크게 두 가지로만 나눠 봅시다. 정수형, 실수형. 정수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죠? 그쵸? 소수점이 없는 거랑 소수점이 있는 거 이렇게 나누고, 뭐 다른 언어에선 디테일하게 정수형도 큰 정수, 작은 정수, 뭐 양의 정수 뭐 이렇게만도 많이 나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뭐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숫자 종류가 있더라. 소수점 있는 것과 없는 것. 뭐 음과 양은 둘 다 가지게끔. 자, 그다음에 여기 떨어져 있어. 문자형, 문자열형. 자, 요거는 문자죠. 이렇게 둘이가 붙여 좀 놓지. 문자. 문자라고 하는 거는 쉽게 글자라는 거지. 글자. 글자. 뭐 똑같은 말이에요. 글자. 문자형과 문자열의 차이는 문자형은 글자 한 개. 그쵸? 문자열. 열이란 거는 배열 이런 거의 줄임말인데 여러 개. 그 옆에 예제가 있잖아. 홍길동, 컴마, 딸기. 아니 뭐 글자가 조금 이상해. 이게 왜 뭐가 이상하냐면 이런 거 쌍따옴표를 중간에 이렇게 표시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문자 열을 표시할 때는 쌍따옴표 사이에다가 막 집어넣어서 표현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걸 리터럴이라는 전문적인 용어도 쓰긴 하는데 뭐 여기까지는 알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그래도 리터럴 쌍따옴표 안에다가 집어넣는 요마들 문자가 여러 개죠. 여러 개. 그래서 요거는 문자열이 두 개인 겁니다. 이렇게 티처와 12는. 그리고 문자형, 문자열형, 문자는 한 개. 한 개는 보통 작은 따옴표 사이에 글자 한 개를 집어넣는 거. 요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봐봐. 1이라는 게 숫자잖아. 근데 숫자와 숫자 1도 있고 문자 1도 있다는 거지. 문자 1과 숫자 1은 다르다. 자, 표시할 때 얘는 작은 따옴표를 사서 표시를 해준단 말이에요. 숫자 1은 그냥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고. 그럼 이런 것도 있잖아. 정수형과 실수형의 차이가 좀 있느냐? 디테일하게 언어에서 다른 언어들에서는 디테일하게 구분하는데 우리 스크래치에서는 뭐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형 1, 그렇죠? 실수형 1도 있어요. 1. 어떻게 0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대로. 그래서 이걸 리터럴이라고 표현해. 1과 1.0. 사실 내용적인 속성값은 똑같다. 그쵸? 근데 유형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스크래치에는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스크래치에서는 숫자랑 글자 요 두 가지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놈아가 좀 웃긴데 불린형. 불린. 영어로 한글로 하니까 어색하다. BOOL EAN 불린. 다른 말로 논리형, 논리 자료, 논리형이라고 해요. 논리형. 그래서 어떤 값이 있냐면 이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true, false, 참, 거짓. 언어에 따라서는 1, 참, 0, 1과 0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숫자 1을 참으로 하고 0을 거짓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요 논리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살펴봐야겠죠. 자, 숫자형부터 그러면 보면 숫자형은 그러면 이런 자료의 유형이 있는데 숫자형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 자료는 뭘 하냐면 연산을 하겠죠. 연산은 뒤에 또 나오지만 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사칙 연산 이거를 산술 연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산술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카테고리 정도만 구분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뭐 절대값 연산 뭐 절대값 이것도 뭐 산술 연산이겠죠. 그다음 크다 작다 같다 등의 관계 연산, 비교 연산이라고 하죠. 비교 연산. 예를 들어서 3은 1보다 크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게 비교 연산, 관계 연산. 용어는 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숫자로 할 수가 있다. 실수형도 마찬가지고 두 개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 문자형. 자, 문자형에는 어떤 연산이 있는가? 문자는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꿔주는 그런 연산. 이거는 뭐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연산이겠죠. 우리가 좀 추론하기 힘든 거. 그리고 더하기 빼기 연산으로 다른 문자 찾기 연산. 이게 뭔 말이냐니까 A, B, C, D 보면 순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지. A 더하기 1을 하면 뭐가 된다? 그 다음 거니까 B가 나올 거다. 뭐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2를 했다. A 두 번째 뒤에다. 그러면 A, B, C가 되겠죠. C. 요렇게 된다고. 그렇죠? 저번 시간에 예전에 이론 공부한 거 중에서 아스키 코드 기억납니까? 아스키 코드. 요 문자에 해당하는 숫자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A라는 문자의 숫자 코드. 예를 들어서 94라는 코드 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94 더하기 2 하면 96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만약에 96에 해당하는 문자를 표에서 찾아보니까 C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개념적으로만 조금 알아두시고 있잖아. A 더하기 1은 A 다음에는 B다. 뭐 이렇게. 이런 더하기 빼기 연산을 통해서 다른 문자를 찾는 연산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문자열에서는 문자열의 길이, 우리 같은 길이 같은 거 있잖아. 몇 글자인지. 홍길동의 길이는 3. 뭐 이런 연산을 제공해 줄 거다. 우리가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만 아시면 돼. 스크래치에서는 이런 것들 다 해주니까. 그 다음에 두 문자열을 결합하는 연산. 뭐 더하기 연산이 될 건데, 더하기 뭐 딴 데서는 이렇게 n%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홍길동과 만세를 결합하면, 딴 데는 이걸 수식으로 홍길동 더하기 만세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스크래치에서는 말 그대로 쓰면 돼요. 홍길동과 만세 요 두 단어를 결합이라는 말을 써서 결과를 홍길동 만세로 낸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문자열 연산에는 또 어떤 느낌이냐면 문자열 내 특정 위치의 문자 구하기 연산, 요걸 좀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서브 스트링, 부분적인 스트링 연산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서브 스트링, 스트링이란 말은 문자열이라는 말이고, 서브 스트링 문자열, 부분적인, 서브라면 조연 이런 뜻이잖아. 부캐, 조연. 그쵸? 남주 여주 할 때 메인이고, 맞죠? 서브 남주, 서브 여주 이렇게 하잖아. 그쵸? 두 번째 주인공 이렇게 서브 하는 것처럼 뭐 그런 표현인데, 여기서 서브는 예를 들어서 홍길동 만세 안의 두 번째 문자는 길이다. 뭐 이런 거지. 두 번째, 세 번째 글자를 끄집어내라 이러면 길동이란 걸 끄집어내겠죠. 이렇게 연말을 추출해내는 그런 연산도 가능하다. 이런 문자를 구하는 연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불린형은 참과 거짓이고 여기에 눈도장만 찍읍시다. 뒤에 나올 거니까 and, or, not 같은 논리 연산을 한다. 논리 연산. 뒤에서 설명한다고 합니다. 저 논리 연산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논리 연산. 자, 넘어갑시다. 자, 스크래치에서는 눈도장만 나중에 뭐 지겹게 하게 될 거니까 스크래치의 자료형 구분하기. 자, 입력창을 포함하는 것들이 있다. 자료는 언제 쓰냐면 여기 동그라미 이런 데다가 우리가 뭔가를 집어넣을 때 있죠. 이런 입력창. 그렇죠? 여기 있는데 이거는 뭐 성분을 분석해 보면 그렇다는 거지. 우리가 뭐 영어 할 때도 그냥 쓰시면 되는데 뭐 전치사다, 주어다, 서술어다, 명사다, 뭐 형용사다 이런 거 막 품사 붙이는 것처럼 막 이렇게 개념 분석을 한번 해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일단 자, 한번 보면 타원형 입력 창에는 정수, 실수, 숫자 맞죠? 그 다음에 문자, 문자열. 그럼 여기다가 봐, 10만큼 숫자 넣었잖아, 그렇죠? 여기는 뭐와 뭐를 결합하기. 아직 요 결합하기 요거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이때까지 실습하면서 곧 나오겠죠. 여기 글자 넣은 겁니다. 글자. 글자를 결합한 만큼 움직이기. 맞죠? 자, 그런데 잘못 넣었다는 거잖아. 그렇죠? 움직이려면 뭔가 수치적인 걸 넣어야 되잖아. 뭐 10과 20. 아, 이거 나왔다. 맞죠? 아, 나왔나? 아무튼 여긴 숫자 넣어야 되고, 그쵸? 숫자 10 더하기 20에서 뭐 30만큼 움직인다 이런 거죠. 그쵸? 그래서 스크래치는 숫자만 허용하는 창에 문자열 자료를 조립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지. 하면 안 됩니다. 그쵸? 이런 경우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다. 삐꾸 났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숫자 넣는 자리에 숫자. 그쵸? 타원형 입력장애에는 그럼 우리가 센스 있게 여기가 숫자가 들어갈 건지 글자가 들어갈 건지, 그렇죠? 여기는 초록별이야. 뭐 이런 말 할 때는 초록별. 우리 선택한 건 아니었나? 그죠? 그러니까 뭐 글자를 입력하는 게 있고 숫자를 입력하고 그거 정도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음. 근데 나중에 요 숫자를 입력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뭔가 선택하는 창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택할 때 그때 이제 변수의 개념이란 게 나오는 거지. 변수. 변수. 어떤 값을 넣어놓은 변수가 대명사처럼 쓰이는 거지. 변수.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마름 모형 입력창. 자, 마름 모형 입력창. 마름 모형이라면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육각형. 이렇게. 육각형 된 데는 뭐 논리형 자료인 불린형 자료만 들어갈 수 있다. true 아니면 false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간다. 참거짓. 참거짓. 이렇게 어떤 뭐 요 형태는 이렇게 입력할 수 있다는 것만 체크해 줍시다. 자, 연산인데 그러면 아까 그 자료를 가지고 유형에 따른 연산을 한다 그랬다. 그쵸? 그래서 연산에 관련된 블록들은 연산 메뉴에 있는데 그건 실습하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그럼 여기 연산 나온다. 그쵸? 초록색으로 쭉 이루어져 있잖아. 그쵸? 사칙 연산, 산술 연산입니다. 이거는 뭐 따로 설명할 건 없겠죠. 자, 그런데 자, 관찰을 한번 해보면 뭐 이거 뭐 더하기 빼기 모르는 게 뭐 초딩들도 다 아는 거잖아. 근데 이걸 잘 분석해 보면 보세요. 2 더하기 3이잖아. 자,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여기 더하기를 했어요. 자, 요게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항이 몇 개? 두 개라는 거. 저 두 개. 항상 좌우에 항이 1항 있죠? 1항이잖아. 2항 맞잖아. 그리고 요 사이에 들어가는 요 말을 뭐라고 하냐면 연산자라고 표현한다고. 연산자. 알겠죠? 연산자. 그럼 연산자를 가지고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이 두 개가 있고 이런 걸 이항 연산이라고 하고, 이항 항이 두 개잖아. 이항 연산. 뭐 숫자 2의 이항은 아니긴 한데 이항은 다를 이자입니다. 다를 이자. 근데 1항 연산, 2항 연산, 3항 연산 뭐 이런 것들이 존재도 합니다. 이렇게 1항 연산, 2항 연산. 전부 두 개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사고를 확장해서 1항 연산은 1항이라고 안 하고 보통 단항 연산 있습니다. 스크래치에서는 보기가 힘든데 뭐 나중에 느낌표, 낫 이런 것도 연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항이 하나인 거. 그리고 3항 연산 뭐 이런 것도 나중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2항 연산이란 거고, 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자, 요거를 2 더하기 3을 묶었을 때 컴퓨터는 이렇게 묶을 거 아니야. 이렇게 묶어서 하나로 나온다고. 이 전체가 하나로, 5라는 값 하나로 나오잖아. 그렇죠? 연산의 결과는 하나의 값으로 나온다. 값. 그렇죠? 값인데 몇 개? 한 개. 그렇죠? 결과라고 나와 있는데 요 이항 연산의 결과는 하나의 값으로 나와요. 그럼 사칙 연산 이거는 쉽잖아. 그렇죠? 자, 근데 요 관계 연산 보세요. 관계 연산. 크다, 작다, 같다. 크다, 작다, 같다. 뭐 요런 거 있잖아. 그렇죠? 요거 했을 때는 5는 7보다 크다. 틀렸잖아. 그렇죠? 자, 이항이죠. 이것도 항이 한 개, 두 개, 연산자는 요 비교 연산자. 자, 요거를 묶었을 때 결과는 뭐가 나온다? 논리형 값 하나가 나온다. t 아니면 뭐 false. 그래서 이걸 말은 뭐라고 아까 표시했잖아요. 그죠? 아까 요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요 안에 true false가 들어간다고. 이 연산의 결과는. 알겠죠? 비교 연산의 결과는 거짓 아니면 참, 거짓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리고 숫자에 대한 것도 이렇게 연산을 하지만 자, 여기 글자끼리도 비교 연산을 해요. 그럼 알파벳은 보세요. A, 벌, 바나나 뭐 기준일까? A와 B. 애플이
바나나보다 크다는데 틀렸어. 어떻게 비교하면 알파벳 순서대로 A, B, C 어디가 더 크다? 뒤쪽이 더 크다. 알겠죠? 요쪽으로 갈수록 오름차순이다. 오름차순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1, 2, 3, 4 하는 것처럼 A, B, C, D 순으로 했을 때 알파벳 순 여기 A 있잖아. B 사전순 있잖아. 사전순. 사전 보면 A 두 개 비교하고 뭐 만약에 AA로 갔다. 그러면 두 번째 글자 또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사전순. 그래서 크기가 뒤에 게 크다. 요게 뒤에 게 크다가 문자열의 비교 연산인 게 되는 거죠. 요 다이아몬드 요 마름모 쓴다는 거. 요렇게 연산 쉽죠? 자, 그리고 보세요. 자, 이제 논리 연산이 나왔어. 비교 연산 아닙니다. 뭐냐면 보세요. 여기 5는 7보다 작다. 자, 이거는 비교 연산이죠. 비교 연산의 결과는 하나의 값으로 나오는데 요 뭉태기로 봐야 된다 이제. 뭉태기로 뭐냐면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는데 인마는 정해져 있으니까 false가 나올 거 아니야. false. 그렇죠? 그리고 5는 7보다 크다. 지금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맞죠? 얘네들이 그냥 이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이거는 false가 아니지. 이건 true지. 맞죠? 7이 크니까. 5가 7보다 크다. 이것도 하나의 결과로 나온단 말이야. 이거는 false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뭉태기 하나가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요 사이에 또 뭐가 있냐면 그리고라는 게 있죠. 그리고 영어로 하면 an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and 연산 영어로 보통 and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라고 하지만 그러면 요 1항과 2항 사이에 and라는 연산자, 그리고라는 연산자 같은 겁니다. 그죠? 자, 요 연산은 하나에 요렇게 묶으면 하나의 연산이 되잖아. 연산자 1항, 2항 묶어서. 그러면 요 하나의 식이 또 한 개의 결과를 낸단 말이에요. 한 개의 결과. 자, 한 개의 결과를 내는데 뒤에 자세히 나온다고 했지만 and라는 거는 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봅시다. t 둘 다 tt일 때 앞에는 t고 뒤에는 f일 때 그리고 앞에는 f이고 뒤에는 t일 때 둘 다 f일 때 그쵸? 이 항이 두 개일 때 그리고 여기에 and a만 적었습니다. 이렇게 요게 하나의 연산식이잖아. 그쵸? 연산식 이렇게 그럼 총 4가지의 경우밖에 없다고. 왜냐면 t와 f밖에 없으니까. 그랬을 때 and는 뭐냐면 둘 다 tt 둘 다 동시에 만족할 때만 t라는 하나의 결과값을 내주는 거. 둘 다 t. 그러면 둘 다 t일 때면 요것만 t고 나머지는 다 뭐다? f tf니까 f. 둘 다 t 아니잖아. 그렇죠? 이것도 f 의미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공식적으로 생각하면 의미적으로 뭐냐면 양쪽 두 개 다 맞아야 맞는 걸로 친다고. 둘 중에 하나만 맞거나 둘 다 틀리거나 뭐 이런 거 안 된다고. and는 둘 다 동시에 조건에 만족해야 true라고 참이라고 인정한다고. 그럼 여기도 보면 요게 아까 true고 요게 f였잖아. 그렇죠? t와 f 그리고 하면 이 전체는 또 하나로 묶을 수 있잖아. 그렇죠? t and f는 정해져 있어. 답이 뭐 이거는 f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요렇게 복잡하게 써도 결국은 f다, 안 된다, 거짓이다라는 걸로 나오는 거지. 이거는 거짓. 그렇죠? 자, 그리고 또는 있잖아. 또는. 그럼 여기 또는 이것 또는 이거 이 뜻이잖아. 또는은 뭐냐면 or가 되는 거죠. or는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맞는 거야. t, f 총 4가지의 경우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f, t, f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양쪽 중에 참이라고. 둘 다 맞으니까 당연히 참이고 tf 왼쪽이 맞잖아. t, ft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참이라니까 t. 둘 다 틀렸어. 요 경우만 f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연마도 5와 7이 true잖아. 볼 것도 없이 이거는 전체가 t겠지.
그렇죠? 이거는 F겠죠. 5와 7. 그러면 요 5와 T5와 F 요걸 또 하나로 딱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온다? 둘 중에 하나가 T가 되면 T라고 했죠. T입니다. 전체가 하나의 값으로 딱 변환이 되는데 T. 맞죠? 양쪽 연산이 모두 견인식 경우가 이거죠. 뭐 어렵다. 이거보다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참이면 참이다. 이게 더 쉬울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양쪽 연산이 모두 참인 경우가 참이다. 됐죠? 자, 그리고 봐. 여기 또 하나 더 나왔어요. 5가 7보다 크다. 이 두 개만 요것만 딱 봤을 때는 F죠. F고. 근데 여기 보면 다이아몬드 요만큼 육각형 요만큼 말고 또 뭐가 있냐면 한 개 더 있잖아요. 이렇게 밖에. 그죠? 자, 근데 뭐 연산자가 요 F에다가 뭐냐면 F가 아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단항 연산인 거지. 이 F에 대해서 부정이라는 연산자가 아니다라는 연산이란 말이야. 아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에선 기호로는 뭐 느낌표 이런 걸로도 표현하는데 뭐 우리는 그까지 필요 없고 F에 대해서 뭐 F 더하기 F and T 뭐 이런 거 FO와 T 이런 거 아니잖아. 그쵸? F에 대해서 아니다. 이거 연산입니다. 아니다. 그러면 이걸 뒤집어 주는 겁니다. F가 아니다는 T가 되겠지. 아니다라는 연산은 요거에 대해서 뒤집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참이 되는 거야. 진리값의 반대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연산이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연산. 이거 이항 연산 뭐냐면 항 두 개잖아. 이렇게 5는 7보다 크다. 그리고 또 다음 이렇게 육각형 하나 돼 있잖아. 그럼 이것도 연산이야. 두 번째 연산이란 말이야. 근데 이건 아니다라고 돼 있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하나의 값이 나온다고 했잖아. F 값 하나 나왔잖아. F 나온 거에 요만 아니다라는 연산을 하면 뒤집으면 돼. T. 단항 연산 한 개가 더 있다고 알겠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이거는 연산이라고 해서 좀 편의 기능들인데 제곱근 뭐 9의 제곱근 이건 거지. 9 루트 이런 말이잖아. 제곱근. 그러면 이건 3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렇죠? 요것도 단항 연산이지. 9라는 거에 루트라는 기호를 씌웠잖아. 이거. 항이 한 개입니다. 맞죠? 그리고 연산자는 요거겠지. 자, 4.6의 반올림. 그럼 5가 되잖아. 그렇죠? 요것도 단항이잖아. 맞죠? 단항. 단항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개념 이해를 위해서 좀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헷갈리시면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하시면 돼. 그 다음에 9 나누기 4의 나머지. 나머지랑 나누기랑 다르다. 그쵸? 9 나누기 4는 몫은이고 8까지 나누어 떨어지고 1이 남잖아. 그래서 나머지. 다른 데서는 퍼센트 이런 연산을 써요. 전산에서. 그러니까 7% 만약에 3을 했다. 그러면 요게 나머지가 1이 되는 거지. 3, 2, 6. 6까지 나눠 떨어지고 1이 남는 거.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항연산이죠. 항이 하나, 둘 사이에 나머지를 하는 거니까. 나머지. 그 다음에 이것도 이항연산이죠. 결합하기. 문자를 결합하는 거. 두 개 붙이면 하이, 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결과로 나오는 게. 하이의 첫 번째 글자. 아까 이게 서브 스트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글자면 I고 첫 번째 글자 H죠. 요 부분적인 글자만 뽑아내는 거. 결과는 H. 톰의 길이 3. 그렇죠? 이건 단항 연산이네. 그렇죠? 탐에 대해서 길이 3을 반환한다. 이렇게. 1부터 10의 난수. 난수 알죠? 랜덤 값. 우리 랜덤 좋아하죠. 랜덤 박스 있잖아요. 그렇죠? 랜덤. 1부터 14의 랜덤. 뭐가 나올지 몰라요. 1, 2, 3, 4, 5, 6, 7, 8, 9, 10 중에 아무거나 나오겠죠. 이렇게 랜덤 값으로 나중에 게임 비스무리하게 좀 효과를 낼 때 좌표 같은 거 막 랜덤 찍어가지고 볼 때 이럴 때 막 쓰는 거겠죠. 이런 것도 연산으로 간주를 한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정리 한번 해보고. 자, 그러면 다음 장에서 변수를 할 건데, 자, 이번 시간에는 뭘 했냐면 정리해보면 두 가지 했습니다. 맞죠? 자료, 형. 테스형 말고 자료형. 유형이라고 했습니다. 타입. 숫자, 문자, 불린형. 불린형이 있었다. 그리고 또 연산을 했다. 그렇죠? 연산에서는 크다, 작다 이런 비교 연산. 그리고 이 비교 연산의 결과는 논리값으로 나온다. 예를 들어서 3은 7보다 작다. 3은 7보다 작다.
이 비교 연산의 결과는 T 이렇게 나온다. 아니면 O와 F 나오는데 이건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T죠. 비교 연산의 결과는 논리값, 불림값이 나온다. 그리고 불림값과 불림값 사이에는 AND나 OR와 같은 연산을 할 수 있다. AND는 그리고 OR는 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스크래치에서. 이 결과는 하나의 또 논리값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비교 연산의 결과도 논리값으로 나오고 논리 연산의 결과도 논리값으로 나옵니다. 저 트루값. 그러니까 논리가 되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3은 7보다 작다. 논리 연산은 논리값이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정리해봐. 논리값 나올 거고 논리값 나올 거고. 다시 비교 연산의 결과 논리값 나오고 비교 연산의 결과 논리값 나올 거고. 논리값과 논리값 사이에 오와 또는으로 해서 이걸 묶으면 논리값과 논리값 사이에 OR을 하는 논리 연산의 결과도 논리값이 나온다. 결국은 요 육각형은 마지막으로 어쨌든 T 아니면 O 하나로 귀결되는 거죠. 종결 짓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뭔가 복잡한 식이 들어가더라도 다이아몬드가 겹쳐서 이렇게 육각형이 들어가더라도 결국은 참 아니면 거짓 둘 중에 하나로만 나올 거다. 여기까지. 자, 좀 설명이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은데 딱 요 정도로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